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의도에서 27년 동안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영어 강사이자 원장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10년 정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회화를 거의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보통 이제 예전 한 30년, 20년 전에 이런 취지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뭐냐면 문법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.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영어를 갖다가 뭐 듣기도 나오고 뭐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도 나오고 했는데, 그럼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서 지금 애들이 영어를 잘 하나요? 지금도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.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면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무엇인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된 학생이 있는데요. 이 학생이 이제 강남의 거주지입니다. 강남에서 이제 3살, 4살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,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 보통 이제 하루에 한 5시간, 6시간 이제 가 있죠.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어 유치원 못 다니죠.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갔다가 일주일에 5일을 다녔습니다. 하루에 2시간짜리. 그리고 이제 중학교도 이제 어학원을 다녔는데, 문제는 이 학생을 제가 한 6살 때 한번 만나봤는데 영어 회화를 곧잘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몇 년 있다가 한 3학년 정도에 또 한번 만나서 제가 영어 회화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웬만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영어 회화를 거의 한마디도 못합니다. 못하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, 보통 중학교 가면은 완전히 꽉 막히게 됩니다.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교 수업이 문법 위주 수업인데다가 문법에서 뭐 용법 다루는 거,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, 이런 거 위주로 좀 가르칩니다.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요. 그거는 뭐 서술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. 그냥 좀 이렇게 잡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 빈칸 집어넣기 뭐 이런 것이 이런 방식으로. 그러면 왜 30년 전서부터 아니면 25년 전서부터 우리 애들 이제 영어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왜 못하냐? 가장 큰 문제는요.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, 초등학교 보면 이제 되게 이제 프로그램 갖고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거의 놀이 프로그램입니다. 이게 언어 학습인데 언어 학습을 놀이로 감당이 될까요?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거는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문법을 배우잖아요. 이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?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끔 물어보는데요. 문법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. 영작할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. 근데 중학교 영어에서는 문법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작문 하나도 안 가리킵니다. 저거 가리킵니다. 용법, 투부정사의 쓰임을 고르시오. 이게 동명사냐, 뭐 분사냐, 아니면 이 관계대명사 대신이냐, 아니면 접속사 대신이냐, 이런 거 위주로 시험이 나옵니다. 문법 배우는 이유는 영작할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, 수업 시간에 문법 가르치고요. 맨 용법 문제만 합니다.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. 영작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. 너네 문법 배우고 혹시 작문 해본 적 있냐? 뭐 이거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문 해본 적 있냐? 그러면 뭐 답이 거의 노죠.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을 왜 작문을 안 시키는지 제가 정말 궁금하고요. 도대체 그 용법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, 중학교 다닐 때 용법 문제, 아직도 용법을 따지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, 가령 제가 만약에 to 부정사에 가주어진 주어를 만약에 가리키면 뭐 to study English is hard 그러면은 뭐 to study English가 이게 이제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다음에 뜻없는 it을 쓴다 그래서 it is hard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한다고 가리킨 다음에요. 적어도 한 10문장에서 15문장을 이제 프린트로 나눠줍니다. 한글로 된 걸요. 그럼 학생들한테 그거를 작문을 시켜요. 작문 시키면서 일일이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.
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만 선생님들이 그럼 뭐 25명이나 되는 학생들 그 일일이 어떻게 확인합니까? 그러는데 그거 뭐하러 다 확인합니까? 짝끼리 시켜보면 되죠. 서로 짝 있잖아요, 옆 사람. 서로 확인해 보라고 한 다음에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손들라고 해서 가서 가르쳐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10문장에서 15문장을 했으면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보게, 안 보고요. 안 보고 읽어보게 시킵니다. 시켜봐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발음 교정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한 문장 몇 점을 시키고요. 그 다음에 2문장 연속해서 해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해서 2문장 할 수 있는 애 시켜보고요. 물론 안 보고요. 그 다음에 3문장 할 수 있는 애 또 손 들어봐 해서 또 시켜보고 그렇게 순환하면서 시킵니다. 그러면요. 학원에서는 이제 50분 수업인데 50분 금세 지나갑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 영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.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. 제가 뭐 여기서 20몇 년 동안 실제로 실험을 해봤으니까요. 그래서 문법을 가리키면 반드시 영작을 가리켜야 됩니다. 문법, 그러니까 독해만 적용해서 가리키니까 용법이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용법 가리킬 때 보면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 뜻 같은 거 이렇게 가리키잖아요. 그걸 장문에 적용해서 가리키면 얼마나 좋습니까? 가령해서 뭐 나는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 그러면 영어로 써봐 그러면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ice cream 이렇게 쓰도록 유도해갖고 읽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보고요. 그리고 숙제를 가령 만약에 투부정사 가리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문장에서 20문장을 집에서 써오게끔 가리키면 되거든요. 이게 하나 어려운 거 없습니다, 진짜. 그리고 이게 이런 수업을 하면요, 이 반이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. 서로 한마디라도 더 얘기해 보려고 애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. 이런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 용법만 가르치실 겁니까? 아직도 아이들이 영어 한마디 제대로 잘 못합니다. 물론 뭐 너 몇 살이야, 뭐 이름이 뭐냐, 이건 영어도 아니잖아요, 사실. 그죠?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솔선수범해서 영문법 가리키면 반드시 영작을 가리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아이들이 적어도 뭐 몇 문장, 몇 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 뭐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방송 녹화가 되지 않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